할리우드에서 그 조선시대 배경으로 사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선 최고의 미녀 황진이 역의 젠데야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향한 아름다운 도끼 장희빈 역의 샬리즈 테론입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데미지예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디세이, 한국에서는 오디세이로 발음하는 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진짜 대박이겠는데 하는 주제를 가지고 헐리우드 최고의 명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초호화 배우진과 함께 제작할 거라고 해가지고 제작 단계부터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영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예고편에 아까 제가 확인했는데 추천이 6만 8천 개, 비추천이 61만 1000개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백설공주 실사화 영화 아시죠? weird 그 백설공주 실사화 영화, 그것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버금가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압도적인 욕을 쳐 얻어먹고 있는지 오늘 제가 자세하고 재밌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서프샤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니까 진짜 무슨 자기가 뭐 싱가포르 재벌인데 사업 한번 해보자, 나이지리아 공주인데 지금 납치당했다, 송금해라, 진짜 별의별 창의적인 이메일이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메일 잘못 열었다가 보안이 완전히 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스팸 이메일이나 사기성 이메일이 판치는 시대에 서프샤크 VPN이 필요합니다. 서프샤크 VPN이 제공하는 스캔 체크 기능을 사용하면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이 유출된 적이 있는지, 왠지 쎄한 이메일이 스팸인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프샤크 VPN으로 지역을 우회하면 지역 제한 없이 넷플릭스, 훌루,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가 좋은 점이 한 개의 계정으로 여러 개의 디바이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컴퓨터, 핸드폰, 태블릿까지 한 계정으로 전부 커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 surfshark.com/밑돌쇠로 들어가시거나 결제 시에 쿠폰 코드 밑돌쇠를 입력하시고 4개월 추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여러분 용도에 맞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는 점 잊지 말라구. 자, 여러분들, 이 오디세이인지 마세이인지 세이클럽인지 세이예스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오디세이의 이 스토리를 빠르고 쉽게 간단하게 말아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가 얼마나 얼탱이가 없는지 이해가 확실하게 돼요. 이거를 제가 배경 지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오케이? 자, 여러분들, 트로이 전쟁은 아시잖아요. 트로이 전쟁. 옛날에 브래드 피트 형님이 연기했던 그 트로이 목마 이야기, 그거 본 적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기원전 8세기쯤에 지금 터키 자리 있죠. 튀르키예 그쪽 지방 해안가에 트로이라는 이 어마무시하게 잘 사는 나라가 있었어요. 해상 무역의 요충지라 가지고 모든 배가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통행료를 받으면서. 호르무즈. 그리고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인마들이 성인왕 요새를 올리는데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진짜로 야무지게 성인왕 요새를 올렸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경제력이나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트로이 왕한테 말을 더럽게 안 듣는 막내 왕자 하나가 있었어요. 파리스라는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트로이 왕이 저쪽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 쪽에 있는 도시국가 스파르타 왕이랑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인 받을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외교관을 쓱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가 어떻습니까? 그리스? 도시도 아름답고 바다도 이쁘고 언니들도 이쁘고 이러니까 트로이 국가 막내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 클럽이 그렇게 물이 좋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스파르타 외교 사절단에 꼽사리를 껴가지고 관광을 간 거예요. 근데 그냥 관광을 갔으면 술 몇 잔 먹고 곱게 놀다 오면 되는데 요 골 때리는 막내 아들놈이 무려 스파르타 왕비 헬레나랑 눈이 맞은 거예요. 헬레나 언니는요, 그야말로 경국지색, 당시 그리스에서 아름답기로 원탑인 언니였어요. 근데 트로이 막내 왕자 파리스 왕자가 이 언니를 건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헬레네, 저 늙은 왕이랑 같이 살지 말고 나랑 같이 트로이로 갑시다. 이렇게 작업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트로이로 왕비랑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헬레나 남편 스파르타 왕이 눈가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파르타 왕도 내신 건수를 잡았다 생각했어요. 왜냐? 스파르타 왕이 트로이를 계속 치고 싶었는데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죠? 이거 무작정 들어가서 담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를 뺏어갔네? 이거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스파르타가 당시에 그냥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어요. 혼자 단독으로 트로이 센터를 까고 들어갈 만한 급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왕이 형님 찬스를 써요. 스파르타 왕 친형이 그 유명한 아가멤논이라는 행님인데 그리스 쪽에서 제일 끝발이 센 왕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행님도 오랜 시간 트로이를 벼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트로이가 워낙 부유하고 이러니까 트로이를 정복하고 수복을 하면은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동생들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런 식으로 연합군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 트로이의 브래드 피트가 연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싸움의 신, 그리스의 여포 아킬레우스가 합류를 하는 거예요. 아킬레우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트로이 전쟁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략가 오디세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 같은 영웅들이 쏙쏙 그리스 연합군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가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들어가자 해가지고 트로이 앞바다에 배를 수천 척을 끄집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안가는 어떻게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 앞세워가지고 장악을 했는데 와 성이나 요새 이거를 뚫기가 역부족인 거예요. 왜냐? 트로이국 첫째 아들내미가 헥토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완전 A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B급이라서 그렇지 첫째 아들 이 친구는 파이팅도 좋고 머리도 좋고 전투에 굉장히 능한 육각형 장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서로 힘싸움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이게 축약돼서 며칠간 일어난 전투 같지만은 사실 이 전쟁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이 10년 넘게 진행했습니다. 10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의 헬레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뺏겨가지고 시작한 전투를 갖다가 10년 넘게 엄청난 군사와 장수들의 목숨 그리고 엄청난 전쟁 자금을 바쳐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제가 논란 이야기 할 거니까. 그렇게 장기간 전쟁을 하면서 심지어 양쪽 에이스였던 트로이국 첫째 왕자 헥토르도 죽고 브래드 피트 아킬레우스도 피 터지게 싸우다가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양쪽 에이스까지 잃는 그런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이 차랑 포를 잃었으면 철수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스파르타나 그리스나 처음에는 이거 왕비를 젊은 놈한테 뺏긴 그 분노로 시작한 전쟁이라고 해도 사실 그리스는요. 트로이 성벽 뒤에 있는 그 엄청난 경제력이나 지리적 이점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통행료 이게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년을 들이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리스 쪽 지략가 오디세우스가 기가 막힌 묘책을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예요. 트로이 목마. 이게 오디세우스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스 연합군이 이만하면 됐다. 고마하자 하면서 군대를 쫙 철수를 해요. 쪼이기 하고 있었던 벙커랑 막 털에 박고 막 시드탱크 쫙쫙 박았던 그리스 연합군이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군대를 쫙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애들이 야 철수한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트로이 애들이. 근데 그리스 애들이 떠난 자리에 엄청 큰 나무 목마 하나만 띡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한 거예요. 그냥 뭐 나무 목마만 남아있고 병력이 철수됐으니까 지금까지 성문을 완전히 밀봉하고 있던 트로이 애들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리스 애들이 철수하면서 처치불가로 남겨둔 이 나무 목마 이거를 갖다가 트로이 애들이 전리품으로 박물관에 딱 박아놓으면 그림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나무 목마를 성 안으로 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10년 동안 싸운 전쟁을 이겼는데 트로이 애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시원하게 퍼마시고 취해가지고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무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정예부대들이 조용히 성벽을 지키고 있는 병력을 뒤에서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문을 쫙 개방을 합니다. 센터를 쫙 깝니다. 그리고 철수한 줄 알았던 그리스 정규군이 쭉 요새 안 깊숙하게 오른쪽 클릭 다다다다 갈기면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에요. 트로이 전쟁.
여기서부터 영화 오디세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트로이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연기했던 그 아킬레우스를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디세이 이야기는요, 사실상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지략가 오디세우스의 퇴근길을 담은 시예요. 시. 원작은 이제 시입니다. 시. 오디세우스 이 양반의 퇴근길을 담은 시예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전쟁 때문에 해외 파견을 10년 동안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파견을 막 10년 동안 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은 먹고 싶은 리스트 이런 거를 쫙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돼지국밥, 낙곱새, 뭐 안하고, 뭐 뭉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적어놓은 거예요. 뭐 엽기 떡볶이 막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견 근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 시대에 뭐 비행기를 타고 갈 건 아니잖아요. 기원전 8세기니까 배를 타고 집을 갑니다. 배를 타고 집에 오는데 만 1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퇴근길이 1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오디세우스 행님이 뭐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육아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길을 막 잊어먹고 이상하게 오늘따라 GPS가 잘 안 터지고 이상하게 실수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1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퇴근하는 길에 오디세우스 행님이 잠시 쉬려고 어느 섬에 들렀는데 외눈깔이 식인 거인을 만난 거예요. 외눈깔이 식인 거인을 만나가지고 신나게 털리다가 외눈깔이 거인 하나밖에 없는 눈을 스피어 있죠. 스피어로 창으로 담그고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겠죠. 근데 하필이면은 봉사가 된 외눈깔이 거인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요.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이 우리 아들내미 이래 만든 놈 누구고 이러면서 바다에 소용돌이 돌리고 태풍 돌리고 완전히 오디세우스를 담그려고 개고생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디세이라는 신화 이야기는요, 부부 금술도 좋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애기들 보고 싶은 오디세우스가 계속 신들이나 괴물들이랑 싸우자고 시비가 털리고 억가를 당하는 그 파란만장한 10년간의 퇴근길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이 떡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화로 만든다는 감독이 누구였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에요. 자, 놀란 감독은요, 그야말로 현 시점 헐리우드 최고의 명감독입니다. 메멘토, 뭐 다크나이트 시리즈, 인셉션, 인터스텔라 같은 그런 그 주옥 같은 영화를 만든 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그냥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게 아니고 이야기 배열을 시간을 비틀고 부분 조각난 서사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재조립해가지고 관객들이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면서 능동적으로 영화의 관객이 일부분이 되게 만드는 그런 양반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치정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약간 시간 순대로 하는 게 아니고 꼬아가지고 제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아무튼 이 양반 영화는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관람이 가능한 거예요. 볼 때마다 숨겨진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곱씹을 수 있게 하는 그냥 영화 그 이상의 창작물을 만드는 거장 중에 거장입니다. 근데 이 양반 영화가 그냥 더럽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도 보는 재미가 있도록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흥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홍상수 감독, 뭐 이창동 감독님처럼 엄청 어려워가지고 이게 흥행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렵지만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흥행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블록버스터를 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이유거든요. 심지어 성의 없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으로 떡칠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카메라를 들고 현지 촬영을 하면서 초대형 세트를 또 지어가지고 바람이나 공기까지 표현하려는 그런 엄청난 노력을 하는 특별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화판에서 오직 감독 이름값 하나로 흥행을 보장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놀란 감독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나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이제 그 감독 이름값 하나로 조질 수 있지는 않아요. 놀란 감독은 아직까지도 감독 이름값 하나로 흥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양반이 엄청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퇴근길 이야기를 담은 오디세이를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제작 발표가 뜬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캐스팅 라인업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도파민이 폭발을 해요. 왜냐? 그야말로 초호화 캐스팅인 거예요. 놀란 감독 같은 경우에는 봉준호 감독이 송강호 씨랑 이렇게 자주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뭐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이 하정우 씨랑 호흡을 많이 맞추고 류승환 감독이 황정민 씨를 자주 캐스팅하는 것처럼
놀란 감독도 이미 자기랑 손발을 맞춰본 배우들을 자주 자기 영화에 출연을 시킵니다.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자, 일단 앤 해서웨이 언니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 피부 허연 언니 있잖아요. 앤 해서웨이 언니. 그 언니가 오디세우스의 와이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젊은 세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가 오디세우스 아들내미를 연기를 해요. 그리고 바다의 요정으로, 그죠? 다시 돌아온 바닷가, 그죠? 바다의 요정으로 샤를리즈 테론 언니가 나옵니다. 샤를리즈 테론 언니도 나온대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동세대에서 가장 연기력이 좋은 로버트 패틴슨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짱짱한 라인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 다음 캐스팅부터 팬들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가장 먼저 주인공이자 10년 퇴근남 오디세우스 역할로 맷 데이먼이 지명이 됩니다. 맷 데이먼. 여러분들 일단 한국에서 맷 데이먼 이 이미지가 어떻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맷 데이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맷 데이먼을 좀 친근하고 지극히 평범한 미국 40대 동네 아저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약간 그 미국 대형 철물점 홈디포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중산층 백인 아재, 아니면 이제 와이프 따라서 코스코 따라와가지고 나라 이런 표정으로 이제 와이프 뒤에서 이제 한참 빡친 얼굴로 천천히 카트를 질질 끄는 이제 백인 아재, 그런 이미지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을 오디세우스, 그러니까 그리스 최고의 지략가이자 신들과 괴물들하고 다이다이를 깨는 고독한 승부사를 연기를 한다는 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몰입이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요, 예전에 만리장성 The Great Wall이라는 그 중국 자본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를 시원하게 말아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시대극이나 사극에는 안 어울린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 캐스팅 논란이 바로 젠데야 언니입니다. 젠데야. 여러분들 젠데야는요, 그야말로 현재 10대, 20대를 대표하는 가장 핫한 차세대 슈퍼스타 여배우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어딜 가나 젠데야입니다. 광고 포스터 젠데야, 광고 젠데야, 빌보드 포스터 젠데야, 다 젠데야입니다. 드라마 유포리아부터 해가지고 뭐 스파이더맨, 듀운 3부작까지 해가지고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대작에는 전부 다 이 언니를 꼽아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화사에서 진행하는 홍보 영상, 뭐 유튜브 출연, 광고, 시상식, 패션쇼, 자선행사 틀면은 전부 다 젠데야 이 언니예요. 아니, 이 나이 때 실력 있는 언니가 이 언니 하나밖에 없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다작을 뛰다 보니까 캐릭터를 연구하고 소화할 기간도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맞는 배역마다 연기가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무슨 뭐 시크하고 차가워 보이고 야근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혀놓은 그 띠꺼운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복사붙이기. 그리고 또 논란이 뭐냐, 이 언니에 대한 인기가 너무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렇게 외모도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주변에 젠데야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가장 인기 있고 아름다운 여배우래.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소문만 무성한 인기라고 비아냥을 받는 언니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헐리우드이 이악 물고 억지로 스타 만들 거고 너희 대중들은 우리가 떠먹여주는 대로 좋아하면 되세요, 이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헐리우드이 꾸역꾸역 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입에 밀어넣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또 젠데야가 헐리우드 대작의 그죠, 오디세이 영화에 또 출연을 한다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피곤한 거예요. 젠데야가 치명적인 척하면서 아름답고 고귀한 그리스인인 척하는 거 보려니까 벌써 카페인 땡기네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캐스팅은요, 뭐 감독이 캐스팅하는 거니까 뭐 원작 서사에 그렇게 어긋나는 캐스팅은 아니에요. 그죠? 뭐 그리스인이 아니다, 뭐 이 정도가 조금 걸리는 거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혼혈인이 있었을 거고 그렇게 어긋나는 캐스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진짜 골 때리는 캐스팅 투탑이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루피타 뇽고 언니입니다. 자, 이 언니가 예전에 블랙팬서 그 영화에서
흑인 언니가 부산 어시장에 이제 친구들이랑 방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서툰 한국말로 소피아 아줌마 얼굴 보니 좋네요. 나이로비에서 온 친구들이 부자예요. 그 언니 있잖아요. 그 언니입니다. 근데 루피아 뇽고 언니가 오디세이 영화 단역으로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역할로 출연하느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아드렸던 스파르타랑 트로이 전투 이야기에 나오는 바로 경국지색의 외모로 트로이국 막내 왕자랑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시전해가지고 양국이 10년간 캐릭터 삭제빵 대전투를 하게 만들었던 인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나 역할을 맡은 거예요. 아니 돌스야, 니 인종차별주의자냐? 루피타 뇽고가 얼마나 이쁜데? 압니다. 저는 지금 루피타 뇽고 언니의 외모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 배경이 고대 그리스 신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백 년 동안 지금 서양 애들이 미술 작품이나 고전 영화로 헬레나를 금발의 피부가 백옥 같은 백인으로 그려왔다는 거예요. 이전 영화에서는 요 언니가 헬레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고정관념이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심지어 원서에도 이제 피부가 하얀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또 헐리우드식 다양성 존중, 인종 바꿔치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더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야, 우리 역사, 우리 신화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 사람 한 명 안 쓰는 거는 무슨 경우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할리우드에서 그 조선시대 배경으로 사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조선 최고의 미녀 황진이 역의 젠데야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권력을 향한 아름다운 도끼 장희빈 역의 샬리즈 세론입니다 하는 거랑 비슷한 데미지예요. 황진이 역을 젠데야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장희빈 역을 샬리즈 세론 언니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슷한 데미지예요. 아, 근데 샬리즈 세론 언니가 연기하는 장희빈은 좀 한 번은 보고 싶긴 합니다. 한 번은 보고 싶긴 해. 그죠? 오케이. 샬리즈 세론 언니가 표독스러운 표정 지으면서 메이야 하는 거는 한번 보고 싶긴 해. 그죠? 아무튼 이런 인종 바꿔치기 논란에도 감독이나 출연진들은요, 이거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신화일 뿐이기 때문에 창작적인 자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인종 바꿔치기는 우리가 익히 봐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캐스팅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엘렌 페이지 언니, 이제는 엘리엇 페이지 행님이 됐습니다. 자, 엘리엇 페이지는요, 인셉션이라는 영화에서 이미 놀런 감독이랑 호흡을 맞춘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잠깐 돌스야, 엘렌 페이지는 뭐고 엘리엇 페이지 행님은 뭐냐?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습니다. 엘리엇 페이지 언니 행님은요, 2020년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 언니 행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슴을 말 그대로 도려냈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이었는데 이게 엘렌 페이지 언니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엘리엇 언니 행님이 된 거예요. 엘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기파 배우로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4년에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을 해요.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갑자기 2020년에 갑자기 트랜스젠더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성의 몸으로 그냥 정신적으로만 남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적극적으로 투여를 하고 아예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몸에 물리적인 변화도 줍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영어식 여자 이름인 엘렌에서 전형적인 남자 이름인 엘리엇으로 개명도 하면서 엄청난 스팟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별을 바꾼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계속해서 좀 그 피해자 호소를 한다고 미국에서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예전에 여배우로 활동할 때 제작진이 바지 대신 치마를 입어라, 힐을 신어라, 이런 식으로 작품 컨셉 때문에 좀 여성스럽게 코디를 해라고 요구를 한 거를 갖다가 무슨 영화감독이랑 영화사가 한통속으로 자기를 담그려 했다,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거대한 조직 범죄로 묘사를 했어요. 아니 여러분들, 자기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그 영화 배역이 여자라 가지고 치마를 입고 힐을 신으라고 한 거를 이게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미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역설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진짜 이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욕을 얻어먹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분명 자기가 유치한 남성성, 유해한 남성성에 희생당한 피해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이제 성전환을 한 다음에 대중들 관심을 끄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식스팩 복근을 노출하는 사진들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전환하기 전에 그렇게 극혐하던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마초 마케팅을 갖다가 남자의 몸이 된 다음에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아무리 근육을 키우고 행동을 남자처럼 하려고 해도 아무도 강인한 남자처럼 진지하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강인한 남자는요, 이게 진짜 남자는 이게 근육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숙한 행동이나 성숙한 배려로 진짜 남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근육 이런 게 많다고 해가지고 진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엇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55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키 155에 호르몬의 힘을 빌려가지고 만든 몸이나 외모만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성숙한 행동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남성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몸으로 강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모든 비판이 있는 가운데 엘리엇 페이지가 오디세이 영화에 캐스팅이 됩니다. 캐스팅도 문제지만 영화적으로 지금 기존의 역사 사극 시대극 보면은 영국 발음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Father, how could you do that to me? Jon Snow, winter has come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시대극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영국 발음으로 하잖아요. 판타지라도 예고편이 나왔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father라고 안 하고 아버지를 dad라고 하는 거예요. dad.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데미지로 오냐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 사극에서 아버님께서 귀향길에 외눈박이 괴물을 목도하셨다 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톤이라든지 귀향길에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디세이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개바 아님? 아빠 집에 오다가 무슨 외눈박이 괴물이랑 엮였다는데 실화인 부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들린다. 이런 데미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질감? 이게 사극인데 개바 아님? 아빠 집에 오다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데미지로 온다는 거예요. 톰 헐랜드 그 특유의 그 애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정관념 편견임 노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볼 거예요. 나는 일단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몰입감이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고증이 완전히 무너진 갑옷이라든지 투구 디자인이나 뭐 수송선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개봉도 안 했는데 예고편만으로 엄청난 비판과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놀란 감독의 새 영화 오디세이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들어먹을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